네, 한과형 25년도 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문제 중에서는 가장 좀 난도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대부분 풀이를 보면은 일일이 좀 그려서 패턴을 좀 파악을 하고, 어, 그림을 그리면서 좀 분석을 많이 했는데, 자, 저는 이 문제를 그림을 안 그리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1번, 2번, 3번을 풀 때 그림을 그리지 않고 풀겠다는 얘기고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대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자, 숙지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네, 바로 한번 풀이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약속을 좀 할 건데 이 삼선도를 저는 앞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네모나게 그릴 거예요. 네모나게. 이걸 네모로 그리든 세모로 그리든 동그라미로 그리든 상관은 없겠죠. 자, 이렇게 그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선을 긋는 규칙을 제 나름대로 다시 정의를 좀 할 건데, 사실 이 선을 그리다 보면 이게 공간이 모자라서 뭐 이렇게 막 그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 그렇게 그리지 않고, 제 원활한 분석을 위해서 딱 이 공간 안에다 웬만하면 다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괜찮죠? 자, 이걸 이제 제가 대수적으로 푼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이거는 잠깐, 이 그림은, 네, 잠깐,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수적으로 푼다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자, 앞으로 그림과 문자를 대응을 시킬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림이냐면, 자, 여기에 막 이렇게 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은 다 뭐 아니면 뭘로 갈라지죠? 분할 아니면 제거예요. 근데 선이 막 최초에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결국에 이 선은 다 사라질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모두 제거가 됐다면 그냥 이 최초의 삼선도 모양 그대로겠죠. 자, 이걸 앞으로 제가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거를 1이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릴 건데,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자, X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어떤 걸 X라고 표현을 하냐? 자, 여기 선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제거가 되어 있고, 여기 하나를 이렇게 분할시킨 거.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거를 제가 이 그림 자체를 X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Y고요. 자, 이건 Y인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이번엔 여기를 딱 하나 분할이 된 이 모양을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세 개가 좀 기본적인 규칙이고요. 규칙이 좀 굉장히 많은데, 자, 선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그림을 볼 거냐면, 저는 좀 이런 관점으로 쳐다볼 거예요. 최초에 이렇게 선이 굉장히 막 배치가 많아요. 이거는 우리 예시에서 뭐 A, B, C, D가 주어져 있는데 그냥 그걸 차치하고 정말 일반적으로 선을 이렇게 임의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막 연달아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엇박으로 나갈 수도 있겠고. 자, 항상 이 순서로 지울 거예요. 이 순서로. 자, 위에서 아래로. 자, 그때 XY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Y는 위에서부터 분할 이렇게 한 번 한 걸 XY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XY가 되겠고요. 자, 한번 YX 해보겠습니다. YX. YX는 어떤 거냐면,
자, 이번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순서대로 이렇게. 자, 위에서부터 이쪽 영역에 있는 걸 있죠. 이 바깥쪽 이 영역. 여기에 있는 게 y고 여기 있는 게 x예요. 규칙이. 아시겠죠? 여기를 이렇게 분할로 열고 바로 밑에 여기를 또 분할로 연 이 그림.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바깥 먼저 지웠으니까 y. 그 다음에 안쪽 지웠으니까 x.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규칙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x, x, y. 이건 뭘까요? 자, 기호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럼 의미가 뭐다? 이쪽 방향으로. 자, 최초의 삼선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최초의 삼선도가 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지웠다는 거예요. 여기를 다 분할로 열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x, y, x, y, y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자열은 이론적으로 유한하다면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꾸겨 넣어서. 아시겠죠? 자, 이 정도면 대충 저 기호와 그림을 대응시킨다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x, y, x, y, y.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먼저 분할로 열고 여기 열고 여기. 이게 x, y, x, y, y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한다? 이거는 그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렇게 쓰면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뭔가 위에서부터 자 바깥쪽 안쪽이죠. 안쪽 바깥쪽으로 지워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 다음 소개할 기호가 있는데 그거는 자 이제 닫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닫는다. 자, 닫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자, 이제 1의 의미를 알겠죠? 1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1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자, 닫는다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S를 이 문자열이라고 한번 해보면 이렇게 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해체수를 세는 연산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해체수를 세기 이렇게 하면은 해체수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바라고 쓰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자, 1바. 이러면 3일 것 같죠? 왜냐면 해체수가 3이니까. 제가 그랬죠? 바를 씌우면 어떤 문자열에다가 바를 씌우면 해체수가 튀어나와야 한다. 근데 3이 아니라 이렇게 쓸 거예요. t 3승이라고 쓸 거예요. 아니 왜 그냥 3이라고 하면 되지 왜 t 3승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네, 뒤에 그 연산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건데 당장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의미는 전달이 되죠. 뭐 3이라고 해도 되는데 t 3승이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일단은 받아들입시다. 어쨌든 의미 전달은 되니까. 됐죠? 그래서 1반은 t 3승이다. 자, 그 다음에 x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해체수가 몇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해체수가 2가 나오죠. 그래서 x반은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일단 t를 쓰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해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t제곱 쉽죠? 자, 그럼 y반은 몇일까요? 이건 기본적인 해체수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건 역시 t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xy의 바를 한번 해봅시다. xy의 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위에서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xy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건 해체수가 몇이죠? 이건 해체수가 1이죠. 1. 그래서 그냥 t의 1승. 그 다음에 yx 한번 볼게요. yx.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몇입니까? 해체수가? 해체수가 1이죠. 그래서 yx의 봐도 t의 1승이더라.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볼 거예요. x제곱의 바. x제곱의 바는 xx. xx 연달아 있는 게 뭐죠? 자,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럼 해체수는 당연히 이거 3이 됩니다. 3.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tx의 바 이렇게 써도 될까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여기 t제곱 있고 여기 t제곱이고 t 하면 당연히 이거 t3승이죠. 그런데 여기에 좀 의미를 제가 부여를 하고 싶어요. 자, x라는 연산을 하면 뭐가 생기죠? 중간에 이렇게 외딴 섬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자, 상상을 해보면 이 외딴 섬을 그냥 이렇게 뚝 한번 떼어버릴게요, 제가. 그럼 뭐죠? 그냥 x 바가 나오죠. 그러니까 tx 바를 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t는 뭘 의미하냐면 외딴 섬을 의미해요. 외딴 섬. 이렇게 홀로 자기 혼자 이렇게 있는 거, 덩어리로 있는 거. 이렇게 되면 해체수가 너무 쉽게 보이죠. 해체수가 그냥 하나 더해지는 효과라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이런 게 박혀 있으면 그걸 t로 앞으로 이렇게 빼겠다. 아시겠죠? 의미를. 자, 그 다음에 y제곱에 발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러면 자, 이것 역시 여기 이렇게 외딴 섬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이거를 제거하고 보면 어떤 모양과 같습니까? y 바랑 같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가 이렇게 단독으로 있다. 그러면 외딴 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좀 이게 표기가 많아졌죠? 자,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XYX라는 걸 좀 특별히 저희가 다뤄볼 거예요. XYX. 아까 계산을 했었죠. 자, XYX면 뭐죠? 이렇게 지우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제가 뭐라고 주장을 할 거냐면, 어차피, 자, 이 그림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그림이 말 그대로 다르니까. 근데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문자열을 나열을 해놓고 그 문자열은 무조건 뭐 x, 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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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y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발을 씌울 거란 말이죠. 근데 발을 씌우는 관점에서 보면 자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제 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 있죠. 여기를 실로 이렇게 이 그림 자체가 이제 실을 나열을 한 거고 여기를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어떤 고정을 시켜놓고 그러면 이게 이 모양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쫙 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해체수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림의 해체수랑 자 이게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 그게 뭐죠? X죠, 그냥. 그거랑 해체수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겠죠. 그래서 저희는 XY, X를 그냥 X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허용을 하냐면, 뭔가 이 그림을 연속적으로 변형하는 것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변형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뚝, 이렇게 자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뭔가 공간을 구분 짓는 관점에서 이거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원래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처음에 이랬는데, 뭐 약간 이렇게 됐다가, 결국에 이렇게 퍼지는, 이제 이런 것까지는 그냥 같다라고 허용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자, 이건 제가 보여드렸고, yxy는 이제 y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좀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이거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새 걸로. 자, y, x, y.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 좀 명확하죠?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연속적인 변형을 통해서, 자, 이 구간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그리고 이렇게 됐다가. 그러면 이걸 통째로 이렇게 없애도 해체수 관점에서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것도 연속적인 변형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y랑 똑같게 되겠죠? 자, 세팅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상을. 자, 이 규칙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계산을 하는데,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자, 1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보면, 1번 문제 이거였죠? 자, 그림 먼저 한번 보고, 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자, 이건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네 가지 선을 지우느냐, 분할하느냐. 그럼 총 몇 개의 경우가 나오죠? 2의 사승가제가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해설을 보면 이걸 하나하나 다 그렸을 거예요. 16가지를. 근데 전 그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린다고 그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정석이고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제 문자를 나열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자 하나가 그림을 나타낸다고 했죠? 저는 수식 하나로 이 16개의 상황을 한 번에 표현을 할 거예요. 자, 1번 해설입니다, 이게. 자, 어떻게 하느냐? 자, 결론은 이겁니다. 자, 이거 제곱을 하죠? 그럼 여기서 튀어나오는 수식이, 자, 이러면 항이 몇 개가 나옵니까? 1 더하기 x, 1 더하기 x 전개하면 몇 개 나오죠? 그러니까 4개 나오죠. 그리고 4개를 또 제곱을 하면 몇 개가 나오죠? 16개가 나오죠. 이 각각의 항이 그림 하나하나고 이걸 전부 다 커버하는 케이스다. 일단 이걸 주장을 할 거예요. 이항 정리를 배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이 순서대로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서 제거, 분할을 최종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문자열은 뭐라고 나올 거예요? 제거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안 주는 거죠. 그건 사실상 여기부터 시작한 거랑 똑같아요. 분할. 그럼 이 그림은 뭐죠? 이건 문자열로 나타내면 x, y죠. 자, 반면에 전부 다 분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그림은 문자열로 나타내면 뭘까요? 이건 xy겠죠? 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자, 여기 이 4개의 문자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는 1 아니면 x를 넣던가, 두 번째 자리는 1 아니면 y, 세 번째 자리는 1 아니면 x.
네 번째 자리 1y. 이렇게 대입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좀 더 들어볼게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 16가지 상황 중에 이 상황 있죠? 여기 분할, 제거, 분할, 분할,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쳐보면, 그러면 이거에 대응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분할하면 처음에 이거 x 되죠? 제거하면 이거 가만히 있는 거니까 뭐 1.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게 이거죠? 세 번째 거, 이거. 이거 분할이죠? 그럼 x. 그 다음 거 분할했으니까 y. 아하,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냥 x, y를 퉁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제거, 분할, 제거로 한번 예를 들게요. 그러면 처음 제거니까 아무런 효과를 안 주는 거고 문자열에 1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y 쪽에 분할을 선택을 했죠. 그럼 여기 y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거 이거죠. 이거 분할했으니까 x죠. 그 다음 제거했으니까 그대로.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yx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지가 1x, 여기에서 선택지가 1y, 여기에서 선택지가 1x, 여기서 선택지가 1y. 이 경우의 수가 총 몇 개다? 총 16개죠. 그런데 제 말은 이항 정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볼까요? 이 안에 있는 것만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xy. 이거의 제곱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xy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x제곱 y 더하기 y 더하기 yx y제곱 yxy. 밑에 있는 건 xy xyx xy제곱 더하기 xy xy. 총 16개죠. 그쵸? 그래서 이 기호 하나하나가 뭘 의미한다? 이거 그림 하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여기 전체에다가 해체수를 씌우는 거예요. 전체에다가 해체수를 씌워서 뭐만 세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전체에다가 해체수를 이 바 연산을 씌우면 이게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t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t 3승의 개수만 세워주면 된다. 이해가 됐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전체에 자, 이제 발을 씌울 거예요. 자, 이거를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여기다가 다 발을 씌운 거예요. 자,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죠? 1바 더하기 x바 더하기 y바 xy바 더하기 x바 x제곱바 xy바 x제곱 y의 바 더하기 y바 yx바 y제곱바 yxy의 바 더하기 xy바 xyx바 더하기 xy제곱바 xyxy의 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하나하나. 1바는 뭐였죠? 이 녀석. 이거 t 3승이었죠? x바는 t제곱, xy바는 t. x바 좀 빠르게 할게요. 이거 t죠? 자, x제곱 바는 뭐였죠? 이거 t 3승이었죠? xy바 t. x제곱 y바. 자, 이거 자, 한번 보면
이게 뭐였죠, 이게? x, x, y의 반대. x, x가 뭘로 축약이 됐죠? 여기 보면 x 하나를 없애는 대신 t를 하나 내뱉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t, x, y 바가 됩니다. 근데 x, y 반은 뭐였죠? 이거 t였죠. 그래서 이거 t 제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y 반은 이거 t고, 아 이거 잘못했네요 위에. 이거 t 제곱이죠. t 제곱. 이거 t 제곱. 여기 t 그리고 y 제곱은 이거 t 3승. 그리고 자, yxy. 이거 y랑 똑같다고 했죠? 이거 t입니다, t. 자, 그 다음에 xy 바, t. xy, x바. 이거 x랑 똑같다고 했죠? 이거 t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xy 제곱.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녀석. xy, y. 근데 지금 y가 t를 내뱉으니까 이거 t, xy 바겠죠? 근데 xy 반은 t니까 이거 t 제곱이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자, 이거는 xyx가 x로 간추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xy 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t예요, t. 자, 그래서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자, 일단 t 3승부터 한번 세보겠습니다. t 3승 이거 몇 개 나오죠? 이거 3개 나오죠? 그래서 3t 3승 t제곱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5t제곱. 그 다음에 t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t가 나오죠. 근데 합이 16이어야 되는데 하나가 비었는데. 자, 한번 다시 세볼게요. 자, t제곱을 잘못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거 6개였네요. 6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다 매칭이 되죠. 그래서 자, 전개식이 나왔습니다. 자, 맨 앞에 이 개수가 몇인가, 이거? 해체수. 3짜리. 이 개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3이에요. 그래서 답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 딱 이제 3개 찝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다 제거한 거. 그리고 제거하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Y쪽은 다 제거하고, X쪽은 다 분할한 거. 그리고 X쪽 다 제거하고 Y쪽 다 분할한 거. 뭐 이렇게 된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1번 풀었죠? 자,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더 짚고 좀 가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앞에 이게 X랑 똑같다 이러고 이 뒤에 Y랑 이렇게 합쳤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X랑 이 YXY를 보면 이 YXY는 Y죠. 그럼 이것도 XY가 되죠. 이 중간, 근데 만약에 문자열이 좀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어요. X, Y, 뭐 X, X, Y, X, Y, X 이렇게 문자열이 길어지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합친 거랑 중간부터 뭐 임의로 멋대로 이렇게 합친 거랑 뭐 과연 똑같냐 이런 의문이 좀 들 수 있거든요. 이걸 좀 유식하게 말하면 뭐 연산에 대해서 이 합치는 연산에 대한 뭐 결합 법칙이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 됩니다. 결합 법칙. 그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자 이렇게 선 3개만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빨간색 처리를 해 놓을 거예요. 빨간색 처리. 자, 제가 보이고자 하는 건 문자열이 임의로 이렇게 있을 때, 뭐,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빨간색으로. x, y, x, x, y, x, 점점점점 하고,
자, 이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게, 이게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막 갈라졌다, 막 엄청나게 많이 갈라졌겠죠? 그럼 그게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를 제가 한번 XY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를 또 YX, YY, 점점점점점. 자기 멋대로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이제 저희가 보이고자 하는 건, 그럼 중앙에 XY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맨 앞에부터 차례대로 합치는 게 아니라, 딱 중앙부터 합쳐도 상관이 없냐, 이걸 보일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 빨간색 위로는 뭔가 이게 그림이 이미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중앙을 보면, XYX 연산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 Y,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 위에를 먼저 그리든 아래를 먼저 그리든 아니면 여기를 먼저 그리든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림 자체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거 딱 여기만 보면 이 위에 그림과 무관하게 이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이거만 보면. 당연히 이렇게 일자로 뭉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퉁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X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해체수 관점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림이 위에 어떻게 형성이 돼 있든 간에. 맞습니까? 그래서 해체수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문자를 축약을 할 때 상관이 없다, 결론적으로.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자, 1번 설명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꽤 복잡하죠? 계산이. 그래도 그림을 일일이 그렸을 때보다는 뭔가 좀 다른 안정감이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게 참 대수의 매력인데, 이게 대수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런 모호한 상황이 안 나옵니다. 그림을 그려서 막 이게 헷갈리잖아요. 물론 하다 보면 좀 적응이 되는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렇게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하다 보면. 근데 대수를 하면 대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냥 그런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한번 볼게요. 그러면 2번 제가 다 지우고, 자, 1번도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상 돌려보면 자, 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자, 1번은 뭐냐면은, 자, 이게 자, 이런 게 이제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지워볼게요. 자, 1번. 자, 1번 했고, 2번은, 자, 이 모양 자체가 몇 번 반복이 된다? 10번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때 해체수가 11인 게 몇이냐?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좀 멋있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도입한 기호로 하면 자, 어떤 걸 구하라는 얘기죠? 자, 1 플러스 일단 이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전부 다 이 식 한 방으로 퉁칠 수 있어요. 1 더하기 x, 1 더하기 y. 이게 a 한 번인데 이거를 10승 했을 때. 자, 여기에다가 이 바 연산을 씌우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기다가 바를 씌웠을 때 그러면 여기도 t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오겠죠. 이거를 그냥 gt라고 해볼게요. 그때 gt의 자, t의 11승의 개수를 센다 이렇게 문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계산 방식을 도입을 했어도 이거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좀 해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는 거 해석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대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랑 어떻게 매칭이 되나? 자,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항들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한번 띄워 놓을게요.
자,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 번갈아 가면서 여기에는 1 아니면 x, 여기는 1 아니면 y, 1 아니면 x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했을 때 이게 하나로 합쳐지겠죠. 하나로 합쳐졌을 때 자, 일단 한번 이관점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GT의 최고차항은 몇일까? 최고차항이 있겠죠. 이거를 CN, TN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나갈 텐데 그러면 최고 몇이 될 거냐? 그거를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여기가 한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지 최고차항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좀 이 노테이션을 통해서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연?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X 단독으로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라도 Y가 이렇게 개입이 되면 안 된다. 자, 그거를 볼 건데, 자,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xn에다가 발을 한번 씌웠다고 보면, 자, 이거는 t의 몇 승으로 떨어질까요? 자, t의 n 플러스 1승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이 규칙 보이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x 하나를 떨어뜨리는 대신 그걸 t 하나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t의 xn-1에 바가 되겠죠. 하나 더 떨어뜨리면 t제곱에 xn-2의 바는 점점점 어디까지 갑니까? x를 n-1번 떨어뜨리면 여기가 tn-1이 뱉어지고 x 바로 바뀌겠죠. 근데 x 바는 뭐였죠? t제곱이었죠. 그래서 t의 n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적으로 좀 느껴야 되는 거는 x 하나당 t 하나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x, y, x 이런 식으로 끼면 이 문자는 몇 개죠? 문자는 3개인데 가성비가 안 좋아요. 이거 그냥 x 바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냥 t 제곱으로 바뀌죠? 그쵸? 분명 자 여기는 문자를 x 하나만 단독으로 쓰면 대충 x의 개수만큼 t가 뽑혀 나가는데 이렇게 개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개를 손해보죠? 최소 1개 이상을 손해본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y가 끼면 무조건 안 좋아집니다. 무조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 기호의 나열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x 점점점점 x y 점점점점 y x 점점점점 x y 점점점점 y 무조건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어떤 문자든 간에 문제는 이거의 개수죠. 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뭐 j1개 이거를 뭐 j2개 j3개 뭐 j4개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발을 씌우잖아요. 발을 씌우면 여기는 결국 x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x 하나를 줄이면 t 하나로 튀어나가니까. 근데 t는 여기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죠. 왜냐하면 t는 제가 외딴섬이라고 했으니까. 외딴섬은 누가 봐도 해체수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발을 씌우면 xy 점점점 결국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뭐 t에 뭐 k승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x를 j1-1개만큼 줄이면 이 k에 얼마만큼 기여하는 거예요? j1-1. 여기는 j2-1개만큼의 y를 빼면 j2-1.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결국 이게 다 하나로 줄어들고 이 x가 전부 다 t로 환원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네, 좋습니다. 그럼 적어도 여기까지는 t의 개수에 있어서 문자 하나를 다 t로 하나로 바꾼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네, 좀 정확하게 적을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상황에서만 보면, 자, 여기 t의 지수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j1-1 더하기 j2-1 더하기 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문자를 j1-1개 줄였으면 적어도 이렇게 연달아 있는 거를 해체시키면 t가 정직하게 하나씩 늘어나는데, 자, 이 뒤에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손해가 없는데 여기를 합칠 때는 문자가 3개죠. 그러면은 문자를, 자, xy, x가 어떻게 준다고 했죠, 제가? 지금 x로 준다고 했어요. 그럼 문자 2개를 줄였으니까 어떻게 돼야지 좀 그 손해를 안 봐요. 그럼 t 2개로 이제 환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다? 그냥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냥 줄었기 때문에 t의 개수 관점에서 보면 2개를 손해를 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y가 끼면 안 돼요. y가 끼면 무조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경우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를 다 x1, 점점점점 다 x1로 밀었을 때. 그래서 자,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거 한번 다 지울게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최고차항은 이게 x1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x10. 여기 10승이 돼 있는데 여기는 x를 택하고 여기는 1을 택한 거. 그거 10승을 했을 때가 제일 크다. 그리고 x랑 y랑 만나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x, y, x 이렇게 끼면 원래 같으면 예를 들어 x 같은 경우에 바를 씌우면 t 제곱이 튀어나오고 x 바가 되는데 얘는, 자, 그러면 그 문자 2개를 감수하는 대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t 2개를 뱉어냈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x, y, x 바를 하면 t는 안 내뱉고 그냥 x 바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개를 이미 손해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10에 발을 한 것이 제일 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아까 계산을 했죠. 이건 t의 11승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물어보는 건 결국 뭡니까? 아, 해체수가 최대로 나오는 거는 총 몇 가지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x10의 바랑 y10의 바. 이거 2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설명할 때도, 그림으로 할 때도 이걸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논리가 좀 다르죠? 논리가 좀 대수적이죠? 네. 관점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좋다. 그러면은 x만 쭉 가다가 뒤에 y만 쭉 가면 그거는 안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x로 쭉 밀다가 뒤에 y로 쭉 미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x 5승, y 5승.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발을 씌워 볼게요. 자, 그럼 제가 말했죠. 여기 1로 만드는 것까지는 손해가 없어요. 여기 1로 만들려면 지수를 몇 개 떨어뜨리는 겁니까? 총 8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t의 8승의 x, y 바예요. 근데 x, y 바 뭐였죠? 자, x, y 바. t 1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t 9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x의 n승 바가 무조건 좋은 게 마지막에 x 바를 했을 때 이 문자 하나가 t 2개를 뱉어요. 근데 다른 건 그렇지 않아요. 그쵸? x 바 하면 t 제곱, 제곱인데 얘는 문자가 2개는 t가 하나. t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독으로 있는 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미는 거, 문자가 총 2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2개밖에 없다. 그래서 2t의 11승 플러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답은 그냥 2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제가 대략적인 이게 계산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데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 방향만 좀 알려드리고 좀 해설을 마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제가 그림을 좀 다시 봐야 되는데, 자, 그림이, 자, D의 그림이, 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건 뭐였죠? 이러면은, 만약에 이게 다 분할되면 이제 XY, X가 되는 거겠죠. 자, D7. 해체수가 7인 거. 자, 그럼, 자, 해체수가 1인 거, D7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이제 우리는 알죠? 뭘 분석하면 되죠? 자, 3번. 자, 이거를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X, 1 더하기 Y, 1 더하기 X. 이거 한 방이 이제 D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번을 해야 된다? 7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발을 씌우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CN 뭐 t의 n승 더하기 뭐 cn-1 tn-1 더하기 점점점점점 하고 c1t 더하기 뭐 이렇게 나오겠죠. c1t 이 c1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가이드만 알려드리면 자, 일단 이거는 풀어줘야 돼요. 이거는 계산을 해주고 자, 다음 이거 7승을 진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걸 계산을 하면 t 더하기 몇 t 제곱 더하기 뭐 몇 t 3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뒤에 있는 걸 다 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7승을 할 때 일단 한 번이라도 t 제곱이 나오면 이거는 지수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t만 살려가지고 계속 7승을 해서 계속 7로 나눠주면 답이 나옵니다. 계산이 그렇게 그러니까 계산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네, 그래서 해설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시간이 벌써 47분이 됐는데 좀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림으로 노가다를 하고 이런 것도 뭐 좋긴 한데 사실 이제 수학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해서 푸는 건 사실 이제 후세대에 남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복잡도를 다른 방법으로 치환하는 방법만이 이제 좀 살아남는 수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제 생각에는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보고 좀 많은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여담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게 결국 시험이지 않습니까? 뭐 뽑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1, 2번은 솔직히 말해서 푼 학생들이 그래도 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3번을 풀라고 했는데 뭐 아이디어를 대략적으로 이렇게라도 제시를 해줬다. 그러면 저는 뭐 저 같았으면 부분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디어를 준 거니까. 근데 뭐 그림만 이렇게 열심히 그려가지고 뭐 답이 안 나왔으면 뭐 쓸 말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써도 굉장히 좀 서술이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뭐 이런 관점을 뭐 알고 있으면 뭐 굉장히 도움이 뭐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